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목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먼저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야, 어제 또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있지 않습니까? 네, 오렌지 카운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느 이제 바라고 합니다. 네, 술집에서 이게 바이커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오토바이를 굉장히 많이 타고 가서 모이는 장소인 어느 한 이제 술집에서 여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어제 이 술집에서 5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6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느 이제 캐년이라고 합니다. 캐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산길 올라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이커들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산길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꼬부랑꼬부랑 길을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 또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자연을 또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어느 이제 캐년길에 있는 술집이라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커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다고 하면은 범인이 아이덴티파이가 됐다고 합니다. 네, 범인은 전직 경찰이라고 합니다. 네, 전직 경찰이 여기 술집에 왔다가 자신의 와이프 있지 않습니까? 네, 자신의 와이프랑 이렇게 좀 다퉜나봐요. 네, 다투다가 야, 이것도 총을 꺼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을 이렇게 또 벌여가지고 5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6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요. 네, 이 은퇴한 경찰이라고 하거든요. 네, 은퇴한 경찰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총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때는 이 사람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총기를 썼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자신의 화를 참지를 못하고 자신의 와이프랑 싸우다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총기를 뽑아들고 총기를 이렇게 또 난사를 했다고 하니까 아, 진짜 어이가 없고요. 네,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이 미국은 너무나 많은 이런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 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은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빨리 무슨 제재를 하든지 이 총기 풀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빨리 좀 줄이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오렌지 카운티 여기 LA 근처이지 않습니까? LA 근처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서 또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무섭고요. 그리고 뭐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아가지고 정말 다행이지만 항상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나 이런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을 본다고 하면은 술집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제정신일 때는 총기 난사 같은 거나 총을 쓰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술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또 술을 많이 마시면은 이거 뭘 봐? 이거 왜 이렇게 눈깔이 이상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서로 싸우다 보면은 뚜껑 열려가지고 내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총을 뽑아들고 빵야 하다가 이제 그냥 아주 그냥 쌩 난리가 나는 건데 제발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이 미국은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 위리어에서 일어난 지난 일요일이죠. 지난 일요일에 일어난 이 위리어 어느 한 여성 19살 여성의 이제 납치 사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계속 디테일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 여성이 사망한 채 어제 또 발견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용의자가 체포가 됐는데 이 용의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날 괜히 누군가 쏘고 싶어가지고 총을 들고 나갔다. 라고 그렇게 어제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위리어에 있는 이제 펜이라고 하는 어느 파크라고 해요. 거기 파크 아침에 이 19살 이 여성이랑 그리고 남자친구랑 이제 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 파크에 파킹을 해두고 차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범인이 나타나더니만 총을 쏘고 그래가지고 이 남자친구가 우선 도망을 갔죠. 총을 쐈으니까 총을 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랑 왔는데 그런데 아무도 없었죠. 그러면서 오늘 이 디테일된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범인이 이 19살짜리 여성을 납치를 해가지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성폭행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총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또 사살까지 했죠. 완전히 미친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지금 기소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범인은 not guilty,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거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화가 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묻지마, 진짜 묻지마 이런 공격 아닙니까? 뭐 한국에서도 이런 이제 묻지마 사건 사고들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안전한 곳은 어디인지 정말 불안불안하네요.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캘리포니아 집값이 심상치 않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이 캘리포니아의 중간 가격, 이 주택 중간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83만 2천 달러가 이렇게 또 기록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작년보다 가격이 더 오른 거라고 하네요. 작년에 이 캘리포니아의 이 주택 중간가를 본다고 하면은 한 83만 달러 정도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올랐죠. 2,000달러 정도 더 올랐는데, 그런데 여기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굉장히 이 모기지율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해가지고 집값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디맨드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서플라이, 공급보다 이 디맨드가 더 많아가지고, 수요가 더 많아가지고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지금 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 모기지율이 계속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모기지율이 계속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집값이 그러니까 이 집의 이 페이먼트가 굉장히 비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웬만해서는 안 사려고 합니다. 안 사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이주를 하고 싶어 해가지고 많이 와가지고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집이 없다고 합니다. 공급이 없다고요. 왜냐하면은 이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기존 주택 있지 않습니까?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팔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뉴스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의 집값은 굉장히 비싸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모기지율까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집 사는 게 진짜 정말로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공급까지 없어. 매물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계속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부동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도 집을 사거나 팔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LA에서 1시간 동안 1시간 정도 한 동쪽으로 떨어진 이 온타리오라는 곳이 있는데 이 온타리오에 있는 어느 한 농장에서 불이 또 크게 났다고 합니다. 불이 크게 나게 되면서 거기 안에 또 동물들이 또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말이랑 양이랑 뭐 소랑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동물들을 모두 이렇게 또 대피를 시키는 등 한 차례 소동이 났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큰 불이 나게 되면서 이 팜 안에 있던 어느 한 이제 건물이 이렇게 또 전소가 되는 등 불이 좀 컸었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허리케인 힐러리가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를 강타를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비를 쏟아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어느 한 이제 할머님이 계시는데 이 할머님이 이 좀 나이가 많이 드신다고 하면은 이런 모빌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모빌하우스 그런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이 허리케인 힐러리가 오게 되면서 비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쏟아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좀 홍수가 났나 봐요. 그러면서 이 홍수 때문에 이 모빌하우스 밖에 있는 어느 한 집이 쓸려 내려갔다고 합니다. 쓸려 내려가가지고 그 집안에 있었던 할머님이 지금 실종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세븐옥 빌리지라는 이런 동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모빌하우스 이 커뮤니티에 있었던 어느 할머니 한 74세라고 합니다. 74세 할머니가 자신의 집 이 모빌하우스에 있다가 비가 너무나 많이 내리고 그리고 홍수 같은 게 이렇게 또 나다 보니까 이 집이 쓸려 내려가게 되면서 지금 이 할머니가 이 허리케인 힐러리가 지나간 지가 지금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4, 5일이 지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방불명 실종 상태라고
합니다. 네, 이 허리케인 힐러리가 네, 정말 많은 피해를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대로 가다가는 이렇게 또 인명피해가 또 한 명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뉴스 중에 가장 또 충격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리고진 있지 않습니까? 프리고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이 프리고진이 사망한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프리고진이 어제 이제 자신의 이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이 와그너 그룹의 소유의 제트 비행기라고 하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이 모스크바 이제 근처를 이렇게 또 가다가 격추를 아마 당한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비행기 안에 이제 탑승자 명단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프리고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행기 안에는 뭐 조종사랑 그리고 스튜어디스랑 뭐 다 합해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10명 정도 모두 즉사를 한 것 같다.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되면서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리고진을 본다고 하면은 한 2달 전쯤이죠. 2달 전쯤에 러시아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자신의 용병 그룹을 데리고 이 모스크바로 계속 진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격을 계속 하다가 이 모스크바 근처에서 이 벨라루즈 대통령의 중재로 인해 가지고 이 너네 목숨 다 살려주겠다. 이 프리고진 너 목숨도 푸틴이랑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한 협상이 잘 된 줄 알고 프리고진은 이 모스크바로 쳐들어가려고 하다가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2달 뒤에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러시아 내에서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가 좋지가 않을 수가 없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푸틴은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내에서도 내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다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너네들끼리 다 공격을 하다가 빨리 그냥 폭삭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크렘린 궁에서는 여기 뉴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지금 그냥 조용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 와그너 그룹에서도 별다른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지금 이 뉴스 나온 것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프리고진은 이 비행기, 이 와그너 그룹이 가지고 있는 개인 제트기 있지 않습니까? 이 개인 제트기를 타고 가다가 거기 10명의 이렇게 또 사람들이 있다가 어느 한 아마도 이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 러시아군의 이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추락을 한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깜짝 놀랐으면서도 이럴 줄 알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언젠가는 이 푸틴이 프리고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한 2달 정도 기간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더 빨리 이 푸틴이 프리고진을 제거를 할 줄 알았는데 이 2달 뒤에 이렇게 또 제거를 한 것을 보니까 아주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 이 우크라이나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리고진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그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하죠. 이 모스크바 위를 지나가다 이 모스크바 근처에서 격추를 당해가지고 이 비행기가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냥 개인용 비행기였습니다. 그냥 뭐 전투기도 아니고 이 아마도 이 러시아 군이 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를 해가지고 프리고진이 탄 이 비행기다라고 하면서 격추를 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하지 않았다네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이 러시아 내에서도 정말 빵당빵당하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와그너 그룹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비행기를 계속해가지고 이제 관찰하고 있었는데 이 격추를 당하기 30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레이더 있지 않습니까? 레이더로 계속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 와그너 그룹에서는 아무래도 이 와그너 그룹의 수장이 여기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30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했던 그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진다? 요거는 누군가 이렇게 미사일을 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게 비행기 고장으로 인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멀쩡하게 가고 있던 비행기가 갑자기 30초 만에 떨어졌다. 누군가 미사일을 쏴가지고 격추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영상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이 비행기가 막 이렇게 뭐 뺑글뺑글 돌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아주 그냥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아니 프리고진은 아니 칼을 뽑았으면은 무라도 썰지, 그냥 모스크바로 계속 올라가다가 멈췄다라는 게, 저는 그 참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프리고진이 모스크바로 들어가가지고 쌩 난리를 쳤다고 하면은 그때 러시아가 무너지지도 않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싶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멈췄다가 두 달 동안 그냥 뭐 벨라루즈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뒤진 거 아닙니까? 분명히 푸틴이 시켜가지고 뒤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고 푸틴의 꼭두각시로 있다가 이렇게 더 사망한 것을 보니까 역시 푸틴 뒤에 줄을 선다고 하면은 이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국민들도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프리고진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놀랍지 않다. 내가 벌써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때 이 프리고진이 이 모스크바로 계속 올라가다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멈춘 다음에 이 벨라루즈로 이렇게 또 갔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먹는 거 조심해라. 그리고 타는 거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분명히 이 푸틴이 무언가 할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먹는 거 조심하고 독을 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타는 것들 조심해라 라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거 그대로 그냥 맞아 떨어졌죠. 이 프리고진은 타는 것 그냥 아무거나 탔다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날아가다가 지금 이렇게 격추를 당해가지고, 이 푸틴한테 격추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서 사망을 했다. 아주 그냥 기분이가 좋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음모론자들 있지 않습니까? 음모론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음모론을 계속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프리고진을 본다고 하면은 아직 살아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실제로 이 프리고진이 사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지금 뭐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음모론자들은 지금 벌써 나와가지고 요번 와그너 그룹이 비행기를 2대를 띄웠다. 그러면서 탑승자 명단에 프리고진이 타고 있지 않은 그 비행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자신의 이름을 넣어놓고 이 2번째 비행기에 숨어 타가지고 이렇게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고진은 사망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음모론들이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음모론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뭐 음모론자들은 뭐 지 마음대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인 마냥 이렇게 또 키보드를 이렇게 또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또 음모론을 올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분명히 비행기가 떠가지고 이 프리고진이 탑승자 명단에 있는 그 비행기라고 합니다. 그 비행기가 떠가지고 무언가에 격추가 당해가지고 떨어진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와그너 그룹에서도 30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했던 비행기가 30초 만에 떨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뉴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아마도 이 모스크바 근처에 있는 러시아 군대에서 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를 해가지고 격추를 시킨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어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엄청나게 불이 이렇게 휩싸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10명 모두 다 진짜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 이 정부 측에서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철저히 잘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러시아 이 푸틴 시끼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그런 거죠. 이 자신이 저질러가지고 이제 자신이 조사를 한다. 이거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 자신한테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겠죠. 뭐 어쨌든 간에 아주 이 러시아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아주 가슴이 따뜻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이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제 랠리를 했다. 행진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행진 같은 것도 하고, 뭐 독립기념일을 이렇게 또 즐겼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된 지는 한 18개월이 지금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년하고도 6개월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1년 반이 지금 지나고 있죠. 네, 그런데 아직도 이 전쟁을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어제가 또 우크라이나 이 인디펜던스 데이였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 편에 이렇게 또 서가지고 계속 잘 도와주겠다 라고 또 얘기를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바이든 대통령 뭐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잘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미국도 좀 잘 좀 살피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하와이 좀 일 처리를 좀 답답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이 자국에서 이런 좀 비극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발 벗고 그냥 바로 달려가가지고 막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했어야지. 그래야지 인기가 좀 더 많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금 요번 하와이 산불 이 대처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네덜란드하고 그리고 이 덴마크에서 F-16기를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기부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노르웨이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에서도 F-16기를 우리들이 또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유럽 국가들은 계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어마무시하게 지원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미국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런데 여기 이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랑 그리고 이 유럽 딱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가 뚫린다고 하면은 유럽에 엄청나게 크게 위협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 우크라이나를 무조건 잘 지켜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잘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어제 또 큰 행사가 있었죠. 이 공화당 대선 후보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디베이트 했죠. 이 대선 토론회를 했는데 이 트럼프가 빠진 이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모여가지고 한 8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 폭스 뉴스에서 이렇게 또 대선 토론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선 토론회를 본다고 하면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뭐 트럼프랑 별다른 건 없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을 트럼프는 그거를 잘 캐치를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화당 후보들도 트럼프랑 별반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트럼프 뒤에 서가지고 이 트럼프만 이렇게 또 찬양을 했다고 하네요. 그 중에 또 한 명의 후보가 트럼프에 대해서 좀 나쁜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우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공화당 자체가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거랑 이제 똑같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좀 짜증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펜스 전 부통령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대선 토론을 하면서 여기 대선 후보로 올라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이 대선 후보가 있다고 하는데 기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랑 조금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 펜스 전 부통령이 아니 이놈은 기업인인데다가 이 정치적인 그런 백그라운드도 별로 없는데 이게 여기에 나와서 뭐 하는 거냐, 이런 루키는 우리들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눌렀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제 또 여러 가지 정황상을 본다고 하면은 이 비베 라마스와미가 굉장히 또 급부상을 했다고 하네요. 이 비베 라마스와미는 이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또 찬양을 했다고 하고요. 트럼프는 21세기 최고의 대통령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찬사를 하면서 이 트럼프 성향을 이제 똑같이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베 라마스와미가 이 토론회 전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가 갑자기 급부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역시 이번 대선 토론회에서 친 트럼프적인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만 인기가 계속 많았다고 하고,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트럼프는 뭐 기소도 많이 당하고 있고, 트럼프는 뭐 대선 후보에 뭐 별로 나와서도 안 되는 그런 인물이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인기가 굉장히 없었다고 합니다. 막 이런 야유도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니까 이 공화당 사람들이 트럼프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네요. 어제 이 대선 후보 토론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이 공화당 사람들이 너무나 극우 쪽으로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너무나 찹찹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대선 토론회 때 여기 중간에 낀 이 디센티스 있지 않습니까?
디센티스는 이 트럼프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공화당 내에서 2위였거든요. 2위였는데 그런데 이 디센티스는 어제 이렇게 또 토론회를 하면서 뭐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민주당만 계속 깠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뭐 잘한 것들만 이렇게 업적들만 계속 이제 늘어놓는 등 별다른 뭐 트럼프에 대한 얘기도 별로 하지도 않고 민주당만 까고 그래가지고 별다른 뭐 변동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기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 비베 라마스와민가 이 사람이 급부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디센티스를 지지를 하던 사람들이 지금 표가 지금 많이 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2위 자리를 놓고 서로 이렇게 또 물고 뜯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폴비스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똑같은 시간에 이 박스 뉴스에서 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들끼리의 디베이트, 이 토론회 이 영상이 나가는 그 똑같은 시기에 이 트럼프의 인터뷰 영상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 영상이 나간 곳이 트위터 있지 않습니까? X, 지금의 X죠. 이 일론 머스크의 X에서 공개가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포비스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X에서 트럼프의 이 인터뷰 이 영상의 뷰수를 본다고 하면은 150밀리언이었다고 합니다. 1억 5천만 명이 봤다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좀 미스리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면은 그게 뷰수로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그냥 클릭만 하고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수를 다 더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1억 5천 명이 모두 봤다라는 그런 소리는 아니다. 이거는 미스리딩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클릭했다가 또 다시 클릭하고 그런다고 막 2번 뷰 이렇게 또 처리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1억 5천만 명 모두가 이 트럼프 인터뷰를 다 본 게 아니라 잠깐 보고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미스리딩이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터커 칼슨이랑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는 그 영상이 X, 이 전에 트위터죠. X를 통해 가지고 공개가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이 대선 토론회를 이렇게 할 때 그때 똑같이 이렇게 내보냈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좀 빵당빵당한 얘기를 또 많이 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내가 굉장히 잘 지냈기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힐러리나 아니면은 이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핵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또라이 새끼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로부터 이렇게 남북이 갈린 뒤로부터 분명히 북한은 계속해가지고 도발을 했죠. 도발은 했지만 그런데 뭐 오바마가 대통령이었던지 간에 아니면은 뭐 부시 대통령이었던지 간에 뭐 분명히 이 북한이랑 계속해가지고 컨플릭은 있었지만 북한이 핵전쟁을 미국에다가 감히 할 생각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도 압니다. 만약에 북한이 조금이라도 미국을 건드린다고 하면은 북한은 지구상에서 이 지도에서 지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누구도 이 미국을 건드리지 못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는 지금 자기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이 김정은이랑 이렇게 잘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핵전쟁을 막았다.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트럼프의 말이 맞다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아닙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 트럼프가 입방정을 떠는 거죠. 입방정을 떨면서 사탕 발린 말, 요런 것들만 이렇게 또 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 이거 좀 극우 쪽으로 빠진 그런 공화당 지지자들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요런 얘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의 말을 다 들어주고 있다라는 게 진짜 의의가 없고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조 바이든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큰 잘못이다. 그리고 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내가 다시 대통령이 돼야 된다. 내가 이 백악관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런 트럼프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이제 공화당에서도 이제 구구파로 빠진 그런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이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었길래 이런 얘기를 듣고 다 이렇게 수긍을 하고 트럼프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트럼프한테 열광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예,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지금, 이 공화당 후보들한테도, 계속, 뭐, 까면서, 이 얘네들은 뭐 다 필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만이 오직 다음 대통령이 돼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네 번째 기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트럼프는 이 조지아주 가가지고, 서렌더를 한다고 합니다. 이 자진 출두를 해가지고, 아마도 머그샷을 찍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내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과연 이 머그샷을 찍을 것인지 안 찍을 것인지, 그리고 이 머그샷이 찍는다고 하면은 과연 트럼프는 웃을 것인지 안 웃을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내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웃긴, 이 트럼프랑 연관이 된다고 하면은 항상 웃기더라고요. 굉장히 웃긴, 지금, 미국이지 않나. 트럼프만 연관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품격이 진짜 확확 깎이고 있습니다. 정말 짜증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요번에 이제 네 번째 기소가 됐었을 때, 트럼프만 기소가 된 게 아니라, 트럼프 똘마니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똘마니들까지 이렇게 싹 잡아들여가지고, 마피아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싹 다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번 대선에서 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었을 때 두 번째로 앞장서서 나서서 이렇게 난리를 쳤던 사람이 바로 이 줄리안인데, 이 줄리안이도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출두를 해야 되거든요. 자진 출두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한테는 2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20만 달러를 내고 이 구치소에는 아직은 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 줄리안이한테는 한 15만 달러의 이 보석금이 책정이 됐다. 그리고 이 줄리안이도 그 15만 달러 이렇게 내면서 이제 체포는 아직은 되지는 않았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가 이렇게 엮인다고 하면은 굉장히 미국이 이 품격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트럼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미국 내에서도 머리가 빈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참 찹찹하고요. 제발 그런 사람들이 힘을 잡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AP 통치를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브릭스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우리들은 우리 회원국으로 이렇게 또 끌어들여야 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국가들 해가지고 6국가들이 더 브릭스에 이렇게 또 회원국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이제 브릭스의 회원국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러시아, 중국, 요런 뭐 이란, 지금은 이란도 이제 또 낄 것이고 이렇게 좀 별로 잘 나가지 않는 그런 국가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항을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아무리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좀 잘 나가지 않는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들 이렇게 모인다고 한들 미국이랑 그리고 이 서방 국가들, 이 유럽이랑 이런 국가들을 상대를 해낼 수 있을지 분명히 상대를 하지 못할 것 같고요. 뭐 G20, 뭐 G7, 뭐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뭐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유럽 국가들 그리고 한국, 일본, 뭐 이런 국가들이 짱짱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브릭스가 아무리 쌩 난리를 친다고 하더라도 이 서방 국가들, 이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그냥 쪽도 쓰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번 6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뭐 여러 6국가들이 이렇게 브릭스에 이제 회원국이 이제 내년부터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아르헨티나도 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아르헨티나의 상태를 본다고 하면은 말도 아니죠. 뭐 개똥이죠 지금 아르헨티나는. 어쨌든 이런 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나라들만 이렇게 모인 이 브릭스를 본다고 하면은 뭐 아무리 모인다고 한들 뭐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쉐인 있지 않습니까? 쉐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중국에 패스트 패션 업체가 있거든요. 쉐인 이 중국 의류 업체가 드디어 이제 미국에다가 피지컬 스토어에 이렇게 또
발돋움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쉐인이랑 그리고 이 포레버 21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는 이 패스트 패션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포레버 21이 있는데, 네, 이 포레버 21이랑 이제 제휴를 맺어가지고 쉐인의 옷들을 이 포레버 21에 네, 아마도 팔리게 될 것 같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 포레버 21이랑 그리고 쉐인이랑 이 지분을 교환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네, 이제 서로 네, 엮여지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쉐인에서 네, 굉장히 많은 옷들을 미국 사람들이 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쉐인에서 이제 리턴을 할 때, 네, 이 리턴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조만간 포레버 21에서 이 쉐인의 리턴을 이제 또 받아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아시다시피 아마존에서는 이 리턴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UPS에서 리턴을 하든지 아니면은 홀푸드나 네, 뭐 아마존 프레시 이런 데서 리턴을 하든지 리턴이 굉장히 쉬운데 그러면서 이 쉐인도 네, 비슷하게 그런 네, 서비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포레버 21이랑 손을 잡고 말이죠. 네, 어쨌든 이 쉐인이라는 업체가 이렇게 또 포레버 21까지 이렇게 또 오프라인 매장까지 미국에 상륙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의 이 의류 시장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네, 이 다운타운 LA 다운타운의 자바 시장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욕 포스트로 본다고 하면은 미시건 디트로이트 있지 않습니까? 디트로이트에 있는 어느 한 남성이 올리브 가든이라고 이 이태리 식당이 있거든요. 이 올리브 가든에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다가 쥐의 뒷다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쥐의 뒷다리가 나와가지고 막 토를 하는데 뭐 쌩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남성이 지금 이 올리브 가든을 상대로 해가지고 고소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하다라고 하면서 25,000달러를 배상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지금 고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직 뭐 정확하게 이 사람이 여기서 먹다가 이렇게 나온지는 뭐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거든요. 네, 이 사람이 우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이 재판이 어떻게 될런지 나중에 또 뉴스에 나오면은 알려드려 보도록 하고요. 네, 그런데 야, 음식을 먹다가 이 쥐의 뒷다리가 나온다라는 거, 와, 이거 먹다가 진짜 토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NPR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UPS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UPS 이 노조랑 그리고 UPS 이 회사랑 계속해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협상이 잘 끝났다고 합니다. 네, 노조 측에서 한 80% 정도가 이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협상안에 돼가지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받아들여졌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협상이 잘 맞춰졌다고 하는데 이 협상안을 본다고 하면은 UPS에서 일하는 이런 파트타임 잡들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최저임금, 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최저임금이 15.5달러였거든요. 15달러 50센트였는데 이것을 21달러까지 올리기로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2만 원이었는데 그것을 21달러로 올린다. 네, 뭐 거의 3만 원, 2만 뭐 7천 원까지 올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2만 6천 원, 7천 원까지 올린다라는 것에 이렇게 또 협의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규직 있지 않습니까? UPS에서 일하는 이 정규직들은 시간당 45달러 해가지고 연봉이 17만 달러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2억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협상을 맺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흔쾌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 UPS에서 걱정을 하고 있었던 그런 서비스 끊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아니 UPS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정규직으로 된다고 하면은 최소한 17만 2천 달러를 받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미국인들이 이 UPS 잡으려고 엄청나게 검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거기에다가 이런 UPS 직들을 본다고 하면은 그냥 택배 일 아닙니까? 그냥 운전하고 이제 물건 날라주고 그런 것만 하면은 되는데 디그리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디그리도 필요가 없죠. 대학교도 안 나와도 되고 그냥 운전만 잘 하고 배달만 잘 하면 되는 그런 잡을 17만 달러를 준다. 이거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솔깃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미국인들이 UPS 잡을 지금 잡으려고 검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 미국 주식시장 처음에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제 나왔는데 처음에는 살짝 올라가는 것 같더니만 지금 곤두박질 치면서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4%, S&P 500은 마이너스 0.6%,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1% 정도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이렇게 또 이 발표를 했는데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만 건이나 또 줄어들게 되면서 지금 이 미국의 노동시장은 굉장히 뜨겁다 라는 게 또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지난 2분기를 본다고 하면은 깜짝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번 이제 3분기 때도 어쩌면은 GDP가 5%가량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고성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준에서는 지금 굉장히 셈법이 또다시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경제가 잘 나간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또다시 금리를 더 많이 올리거나 높은 상태로 더 유지를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의 경제는 좋은데 그런데 또 나쁜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또 슬쩍슬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뉴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엔비디아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좋은 실적을 이렇게 또 내놓게 되면서 주식이 막 들썩들썩 거리기는 했거든요. 처음에는 들썩들썩 거리다가 이게 후루루루루 이렇게 또 바람 빠지면서 주식이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가고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어닝 서프라이저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저 매출이 2배가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9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순이익이 9배가 늘었대요. 거기에다가 이게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미래가 밝다 라고 하면서 요번 3분기에는 아마도 매출이 170% 증가를 할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엔비디아에서는 이 AI 칩을 계속 이렇게 또 개발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엔비디아의 칩을 지금 갈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매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는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이 실적 발표를 한 뒤로부터 계속 올라가가지고 $500를 넘겼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 사상 최고가를 이렇게 또 넘어서게 되면서 $500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전망도 내놨다고 하거든요. 엔비디아 주가는 $10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그럴 전망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엔비디아 진짜 대박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떨어져가지고 살까 말까 했는데 안 샀는데 바보 같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초대박 났고요. 초대박 났고 사상 최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까지도 올라갈 것 같다고 하니까 미쳤네요, 엔비디아.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엔비디아에서는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랑 계속해가지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이 반도체 수출에 대해가지고 계속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미국한테도 굉장히 나쁘게 작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중국으로 이 칩을 수출할 수가 있는데 이 AI 칩을 수출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 막다 보니까 이 매출을 막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절대로 이 중국을 키워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의 이런 뭐 반도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단교를 계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모기지 있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 이 디맨드, 이 수요가 1995년도 이후로 가장 지금 낮아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한 28년 만에 지금 최저치를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것은 뭐 당연하죠.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모기지율 역시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으면서 이 미국 사람들이 이 모기지를 웬만하면 지금 안 얻으려고 하고 있죠.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비싼데 만약에 이때 집을 산다고 하면은 야, 이거 코피 터지거든요. 쌍코피 터집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3%, 뭐 2%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7%, 네,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똑같은 집을 사더라도 네, 내가 만약에 3,000불을 내야 된다고 하면은 6,000달러 이상을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네, 이 기존 주택이 지금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네, 사람들이 집을 안 팔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고 네, 지금 네, 뭔가 계속 이상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 갑자기 무너진다고 하면은 한순간에 이렇게 팍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뭐 뉴스를 보니까 네, 조금 불안불안하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되는지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이 아르헨티나도 이 루딩 있지 않습니까? 네, 약탈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190%라고 합니다. 190% 미쳐 돌아가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제 조만간 대선을 또 치르거든요. 네, 이 대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지금 이 구구파 있지 않습니까? 구구파가 네, 이 예선 결과에서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들이 좀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굉장히 또 과격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약탈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계속 위험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탈을 계속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미친 거 아닙니까? 네, 190%. 네, 그리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아마도 올 연말 된다고 하면 200%를 기록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아르헨티나 계속 가면 갈수록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브라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남미를 본다고 하면은 겨울이거든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브라질을 본다고 하면은 날씨가 너무나 뜨겁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최근 평균 기온을 본다고 하면은 24도라고 합니다. 24도. 그리고 한때는 32도도 완전히 여름 날씨죠. 완전히 여름 날씨인 적도 굉장히 많았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평년 기온보다 한 10도 정도 더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생긴 이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리고 자연적인 재해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전쟁 같은 거 하지 말고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